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간첩당, 더불어 간첩당, 더불어 탄핵당, 얼마나 이름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더불어 조폭당.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의 당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테니 몸조심하랍니다. 이게 어디 조폭이나 하는 말이지 어떻게 야당의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 지금 산불 때문에 너무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을 잃고 다 이재명 대피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하지 않겠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막말을 해대며 조폭 같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을 우리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직선거법 두 번째일 때 이재명의 재판이 완전히 뭉개졌을 때 우리가 대법원에 다 달려나가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다 달려나와서 이 이재명이 절대로 우리나라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도 전과 사범이지 않습니까? 5개의 재판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전과 1범도 많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과 사범에 지금도 재판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전과를 더할지 모르는 이재명에게 나라를 물려준단 말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정영식 이 세 분에게 힘을 줘야겠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될 때는 공무원들은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공무원법 제55조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선언을 하고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것은 국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를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반드시 그 4명은 정말 이미 틀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인민민주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힘을 보태야 될 것입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국가를 수호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대법원, 대검찰청, 헌재 이 일정으로 지금 100일 동안 다니시느라고요. 목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이 이념으로 인천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에서 공부하신 수재이면서 고수우파 유튜버 목격자 K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다. 대전에 죄송합니다. 대전의 애국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지를 만난 게 반갑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불행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몽 되셨습니까? 계몽 되셨습니까? 계몽 되셨습니까? 여러분 계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봤던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 정의롭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용납하십니까? 계몽은 옳고 그름을 깨우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정의로운지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지 안 것이 바로 계몽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번 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불의한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계몽의 반대가 무엇이지요? 무지몽매입니다. 무지몽매한 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나의 권리를 뺏는 일인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인지 모르고 이재명의 그 무죄 재판 결과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행복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왜 행복하는지도 몰라요. 이재명이 뭔데? 자 여러분 계몽이라는 것이 밝혀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하식별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밝혀준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지금은 계몽되어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된 걸 이제는 알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이재명이 죄가 없나 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몽령은 공짜였을까요?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마비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탄핵 표결에 부역한 한동훈 장당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계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으며 눈물이 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왜냐?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값비싼 나라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이 나라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핏값을 치른 사람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방 미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핏값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나라를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편안함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는데,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가 희생을 했는지 아는데 안 싸울 것입니까, 여러분? 싸울 것입니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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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여러분, 대통령이 계몽령을 했던 그날 대국민 담화로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습니다. 계몽령 덕분에 이 선명해진 피하국은 단순히 이재명 하나가 우리의 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는데 불의의 보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이재명이란 한 놈이 아니고 민주당이란 당 하나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적과 싸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유대한민국 이미 뺏겼습니다. 사법부 이미 타락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은 이미 친중으로 누웠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80% 넘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우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공산당 아웃 집회를 하니까, 멸공 집회를 하니까 극우 세력의 현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민족에 대해서 혐오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극우 낙인을 찍고 현중이란 낙인을 찍습니까? 여러분, 공중파가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기득권들이 싸웠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미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탄핵 심판 결과가 모든 싸움의 결말일까요? 탄핵 반드시 우리가 무효로 만들고, 이 싸움은 거기서 시작입니다.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모만 잘생기신 줄 알았더니 말씀도 잘하십니다. 아줌마들은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이번에 양양가 한번 부르고 가겠습니다. 안 부르면 서운하죠? 네, 음악 주십시오. 함께 일어서서 불러볼까요?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엄마가 혹시 감옥에 가면 사식을 넣어다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국운동하다 혹시 잘못되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부른 양양가처럼 그 정도 각오는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셨죠? 혹시 제가 이 하늘색 옷을 입어서 저 사람 더불어공산당 스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힘당 책임당원입니다. 저는 회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매니저이면서 보수우파 강성친윤 반한동훈 유튜버 박광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규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나와 있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혹시 혼자만 잘 살려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곳 대선역 서광장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소중한 주말에도 광장에 뛰쳐나온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 서광장역에서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이웃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광장에 나와서 싸우겠다. 이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그런 이타심 가득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체제 전쟁 속에서 우리 자유진영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몽령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십 번의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예산삭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파적인 판결, 성강이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공적인 영역과 사적 인연을 모두 장악한 좌파 카르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에서 온 간첩들,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 이러한 위협들은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마음에서 대통령을 외롭게 혼자 내버려 뒀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마저도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리고 외면하고 배신하며 본인들의 안위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을 때 본인들은 그렇게 생존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위협에 빠졌을 때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살려고 배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이제는 쉽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대통령 지켜라고 목이 터져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위대한 계몽령 아래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걸어가지고 잘한다. 우리 모두 정말 지난 겨울부터 지금 봄까지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신 분들은 벌써 아스팔트에서 목 터져라! 약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과 좌파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놓고도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진영에 있으면서 매우 정치 고관여층이지만 대통령을 욕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발표해주지 않냐? 왜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하지 않냐? 대통령이 정치 초보다, 무식하다, 술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더 잘났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개몽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웠다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자유진영의 전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돌아오신다면 영수증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구했다, 영수증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자유진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들었던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진실이었다는 것을, 부정선거를 밝히고 싶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좌파 카르텔을 척결시키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께서는 당신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몽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계몽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이 되는 공식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책, 돈을 뿌리는 정책, 즉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얼굴에 분칠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에게 공천을 줄 권력자에게 매달리면은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돈을 뿌리기보다는 세금의 낭비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피와 땀을 흘려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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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자, 그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신다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통령께서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보수인 척하며 자유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신에 찌들어 있고 비겁하면 찌들어 있는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나눠줬으면 그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견제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은 우리들의 도구로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 받들어지고 칭송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정치인이란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듯 두드려야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드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는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쓸모없는 도구들이 가득한 집안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쓸모없는 정치인들은 가차없이 버려야 그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체계의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순간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 똑바로 뜨고 이 나라에 썩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체전적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이고 아주 작은 유튜버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영향력을 바람직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위해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통령 되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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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은 굉장히 얌전하시고 잘생기셨는데 말씀하시니까 호랑이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파 유튜버
남편과 함께 여행 유튜버로 활동했는데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몸속에 숨어있던 애국 DNA가 솟아 올라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유튜버 EXBC 허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스타라니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소개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EXB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유인 허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오늘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자유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와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전교조 선생님들이 만든 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이 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그리고 자유라는 교육 이념 아래 내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실상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 과목보다는 주한미군 반대 시위, 그리고 제주 4.3 사건 배우기, 5.18 광주 청소년 캠프 등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이 주입되는 폐쇄적인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이후 학교를 제가 이런 전체적인 교육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자발적으로 학교를 나오게 되고 이후에 자립을 위해 쌓아야 했던 사회 경험을 통해 이 학교에서 배웠었던 과열된 자본시장,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폐해와는 달리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유는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뛰어난 리더들의 현명한 결단력이 낳은 결과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당시 한반도는 북한처럼 공산 독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의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남한 주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대신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이룰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전 세계 자유 진영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싸워왔나요? 그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개인의 존재 가치와 자유이고 저 사회주의 공산 세력과는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군인들과 그리고 우리 건국 세대의 희생과 그리고 산업화 세력들의 뼈를 깎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놓고 다툰 그레이트 게임처럼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이며 경제, 안보, 패권이 얽힌 글로벌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 제2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좌파들은 물론이고 일부의 보수층에서조차 아직까지도 안미경중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소리를 하며 미중 간의 박쥐짓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가 열강들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중립으로 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까? 청일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러일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한국 전쟁 6.25는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한반도 땅 아닙니까? 19세기에도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전 세계 해로를 장악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 강한 해국을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발트해와 크림반도로 남진을 시도하다 막힌 러시아는 방향을 틀어 조선과 일본을 위협하며 부동항 확보를 눈앞에 뒀었죠. 이를 저지하기에 너무 긴 보급로와 수많은 식민지 관리로 군대가 부족했던 영국이 극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막아줄 우방국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성공시켰죠. 반면에 조선은 세국을 고집하고 청나라만을 믿고 세계 정세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화를 피하고 오히려 강대국의 반면에 오르게 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휘둘린 조선은 독립을 잃고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많이 쓰이죠. 그런데 저희 진영에서는 항상 역사 속에 피해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항상 일본에게 당한 식민지 역사 기억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라고 감정을 세뇌시킬 뿐 서양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동아시아의 일본이란 나라만이 식민지를 면할 수 있었는지, 조선은 어찌하여 망하게 되었는지는 이야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주입식 피해자 역사관보단 미래를 위해 더 강조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사실에 입각한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역사의 피해자로만 남아 계시겠습니까? 같은 실수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배타적 민족주의와 피해의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받은 나라의 조선인이 아닌 위대한 선택을 한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리더들과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산업화 세대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약을 맺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반일 선동 말이에요. 온갖 미디어에서 앞장서고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서 반일을 외칠 만큼 온 나라가 보편적으로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한미일 외교, 굴욕 외교니 오므라이스 외교니 조롱 섞인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안목을 어찌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럼에도 북한과 중국, 그의
집착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아닌 반일, 반미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이 약화되고 이는 곧 한국과 일본 모두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웃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반일을 해서 이득 보는 자들 바로 북한, 중국 아니겠습니까? 일본 또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한국 역시 미국과 혈맹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진영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바닷길을 제패한 지금의 패권국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미국이죠.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중국에겐 이 바닷길이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자원 문제가 근본적이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가스와 석유가 한참 적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땅에선 가스관으로 바다에선 배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퍼오고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무역길을 닦기 위한 중국몽의 실현수단 바로 1대1로입니다. 여러분, 식량과 자원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하기만 부족하니 남의 나라 가서 뺏어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전쟁이 전쟁 외에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무역으로 식량과 자원을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비행기는 너무 고비용이죠. 자동차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로, 제일 효율 좋은 이 배로 바닷길을 오가며 하는 무역입니다. 근데 이 바닷길을 해적이나 깡패 국가들이 장악해서 식민지화하고 무역이 불가능하다면 자원과 식량 부족으로 쉽게 전쟁이 나게 되겠죠. 세계 1, 2차 대전도 그러했죠. 영국, 프랑스 등 패권 국가들이 이 바다 패권을 지고 식민지화를 해 패권이 없던 독일이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해양 패권을 본인들이 쥔 채 모든 친미 동맹국들에게 Freedom of Navigation, 즉 항해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대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원과 식량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발전 근간은 바로 이 항해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 친미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바로 중공이죠. 중공은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해군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아까도 말한 지리적 핸디캡, 바로 미국의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에게 바닷길이 가로막혀 태평양 바다로 해군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작한 것이 이 주변 국가들의 신중화입니다. 특히 민족주의적 좌파가 많은 한국은 집중 공략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반미,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민주당, 친북중 인사들을 지지하게 만들고 부정선거로서 조금씩 중국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대1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2016년 중국을 주적으로 공식화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의 꿈은 깨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미국은 이 1대1로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공작을 했고 중공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고 경제가 위청이고 빚으로 만
난리 장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동맹인 대한민국이 미중 간에 중립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도와준 동맹국 한국이 미국의 주적 중국이랑 짝짝꿍 붙어먹고 미중 간의 싸움에서 중립을 고집한다면 세계 패권국 미국이 한국을 그냥 두겠습니까? 자, 여기서 친중하거나 박쥐처럼 군다면 구한마의 고종이 칠러한 것처럼 이 나라는 또 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를 만국의 길로 이끄는 저 매국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구한마의 조상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제2의 미중 그레이트 게임 최전선에 있는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현재 이 친중 세력들이 반중 친미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로 이 나라는 중공화를 짜력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 미국에 의해 중공과 함께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 이 반국가 공산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의 중공 해체 큰 그림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합류하게 되고 미국과 함께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전략적 판단과 강한 국가적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제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렸죠. 저는 제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도 그러하듯이 저 북중러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득세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자유는 뺏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개인의 자유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튼튼한 집으로 비유로 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집의 기둥은 국가의 안보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가 약하면 외부의 위험 앞에서 자유도 경제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지키는 강한 군사력과 확고한 안보 방어 태세가 없다면 이 집은 언제든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 집의 벽입니다. 벽이 있어야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공정한 제도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가 틈을 타게 될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은 국가라는 집에서 문이 되어줍니다. 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드나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듯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일하고 작업하고 투자하며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유롭게 교류됩니다. 하지만 이 문이 정부가 지나치게
지나치게 통제에 닫아둔다면 경제는 정체되고 사람들은 답답한 방 안에 갇힌 듯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 문이 너무 꽉 닫고 열리지 않는다면 북한처럼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쇠퇴할 것입니다. 반대로 문이 없는 집처럼 아무런 규칙도 없이 방치된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정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의 문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보장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집의 창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창문이 있어야 바깥 세상을 보고 공기가 통하듯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문이 막히면 집안은 답답하고 숨 막히듯 언론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가 없고 결국 국가도 병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집의 벽엔 무너진 법치주의처럼 금이 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창은 걸어 잠그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도둑이 우리의 문으로 드나들며 자국민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짓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기둥을 튼튼히 하고 벽을 단단히 세우며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소통하고 문을 열어 기회를 만들되 도둑이 드나들 수는 없게 문을 닫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의 가장인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국민 모두가 이 집을 새로 보수하여 무너지지 않는 제2의 건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집은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켜냅시다.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Save Korea!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목소리는 하늘을 뚫게 생겼습니다. 지식은 왜 이렇게 빵빵하게 많으신지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 구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탄핵! 불법 탄핵!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저희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네, 세이브 코리아 위원장이신 정세윤 대표 나와서 광고하시고 최봉식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순둥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고 직장 다닐 때는 제 별명 뭔지 아십니까? 정선비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나라가 비상이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와이프가 제가 이러고 있는 걸 환영할까요? 해야 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 맡기지 왜 당신이 설치냐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어울립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성격하고. 그런데 며칠 전 와이프가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이재명 무죄 나오는 걸 보고 여보
판결이 왜 이래?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지, 나라가 무너지는 거 봤지?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야. 사람들이 안 나서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네, 맞습니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저희 와이프도 이제 개몽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수고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입니다. 원래는. 근데 세이브 코리아 전국 모임 이 집회에 저희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래는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용기 있게 나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여기는 교회 없이 시민연대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29일이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있을 겁니다. 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든 나쁜 결과가 나오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모일 겁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삭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각되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 공원통일을 이루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이루며 한반도에 더 많은 미국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고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한반도에 진출시켜서 진주국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부금 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애국 성도들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애국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한 영적 변화가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전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흩어지시는 길에 멸공의 횃불 부르시면서 함께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